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K뱅크가 어저께 8,300원 공모가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S팀발로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쳤던 우리 K뱅크, 오늘 좀 낱낱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제가 신규 상장 전날에도 올려드렸고 어저께 상장 당일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이날 워낙에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 영상이 알고리즘이 안 탔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지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완전 집중하셔야 되겠죠? K뱅크 주주분들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밑에 보이시는 따봉 표시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볼 텐데, K뱅크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보면은 그냥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목도 그냥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냥이란 단어는 그냥 아내와 아이들한테 그냥 해주는 거, 그런 게 그냥 하는 겁니다. 주식에는 그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K뱅크의 지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토스,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 셋인데, 카카오뱅크보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토스가 그래도 제일 잘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인터넷 뱅크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추진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쏙 들어갔고요.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어 우주항공 종목 쪽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 뭐 이거는 슈퍼 대장급 종목이 상장을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K뱅크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온다 그러면은 경쟁사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뭔가 인터넷 정부은행을 뭔가 지원을 해준다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뭐 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줘서 은행들 입장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던가, 뭐 이런 정도가 일단은 K뱅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대감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고 보세요? 아니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라캐스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라캐스트 이거 매매를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많이 해서 수익을 연락이 챙겼는데요. 이때 얘가 어떤 종목이었냐면 흥행 실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놈이었습니다. 5,000원대의 공모가였는데 4,300원까지 떨어져서 그냥 이 종목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테슬라 그게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얘도 지금 한 달 가까이 옆으로 흘러내렸거든요. K뱅크 같은 경우나 신규 상장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위로 뚫어도 신고가가 없다라는 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신나게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밑으로 뚫렸다, 이것도 또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신나게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개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열어놔야 되는 게, 그래서 신규주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8,300원 밑에서 놀고 있는데 공모가 하회하는 가격에서 놀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돌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K뱅크가 뒤져버리려고 상장을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를 방어를 하게 되겠죠. 공모가 밑에서까지 연락에 밑으로 내려간다? 얘가 만약에 18,000원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눌리고 있을 때 어디까지 눌릴지 답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종목은 리브스메드인데, 이것도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얘가 공모가가 55,000원이에요. 55,000원이 여기였는데 얘도 갭을 좀 띄었어.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모가 밑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어쨌든 리브스메드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펌핑된 거 아니냐,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었던 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저도 이 종목이 고평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리브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애들이고 전 세계 31개국 이상에다가 판매 허가를 이미 받은 애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가총액은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브스메드도 여기 보시면은 90.80%가 찍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매수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한라캐스트도 있네요. 80%로 찍혀 있죠. 8,800원 매수해가지고 얘는 한 3번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K뱅크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하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를 돌리겠죠. 근데 그 돌리는 타이밍은 천천히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분명히 K뱅크의
역대 최저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해야겠죠. 그렇게 매수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10,000원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은행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는 제로금리 시대에는 사실 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KB금융이 우리나라 국민은행이잖아요. 이거 차트 보시면은 월봉 봤을 때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만 그 트럼프 1기 때 2018년도 그때 금리 인하 제로금리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K뱅크가 어디랑 업무 협약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잖아. 얘가 뭐 저기에 JP모건 월스트리트에 누구랑 뭔가를 하겠다. 그것도 뭔가 좀 웃기잖아요. 이상하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재료가 필요한 거고요. 일단은 수급이 좀 박혀서 주가가 돌려가는 거를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K뱅크 상장을 3순화 해가지고 시켰다라는 거는 뭔가 해먹을 생각이 있으니까 상장을 시켰지. 이렇게 상장하자마자부터 쪽팔리게 이렇게 개박살 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는 당연히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그런 부분이지만 명확하게 트레이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돌릴 거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갑니까? 밑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랑 매도랑 매수랑 매도랑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겠죠. 안 그래도 K뱅크 여기서 3, 4%밖에 못 먹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놈을 조금 더 해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해먹을 생각이 있습니다. 타점이 나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지금 주독자님들한테 이미 제가 모든 종목들의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미리 매수를 하겠다라고 K뱅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3주 전에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마페인트도 여기에 생긴 거고요. S팀도 어저께 제가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생긴 겁니다. 따라서 K뱅크도 제가 지금 영상으로 무조건 매수한다고 했죠. 네, 매수할 겁니다. 타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이신 분들한테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010-7666-8354 그러면 제가 매매하는 관점의 타점 보내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거는 제 영상 봐주시면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자 이겁니다. 편하게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12년 트레이더로서 딱 팩트만 놓고 들었을 때 이놈의 거 오래 걸리겠네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분석을 지금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한락캐스트처럼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료로 뭔가 주가를 올리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주가가 조만간 바뀔 겁니다. 그래도 바꿀 텐데 그때 최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돌리게 되면은 알아서 K뱅크 세력이 뭔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세력이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진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떨어지면서 3년 뒤에 갑자기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세력이 털고 다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지만 지금 K뱅크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하단에서 놀고 있고 지금 3.3조짜리가 상장 당일에 1.6조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세력이 없다고요? 다 팔아먹었다고요?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단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게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종목들을 제 매매 방점으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일단 그 타점으로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났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요. K뱅크도 재밌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말고 뭔가 또 수급을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종목별 투자자가 있죠. 개인들이 연락에 샀다라는 거를 확인함과 동시에 연기금이 또 샀네. 그것도 연락 샀습니다. 금투도 사고 기관이 샀다.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뭔가 매도세가 좀 제한된 것 같고, 그죠? 연기금은 또 왜 샀을까? 이거 진짜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연기금이 왜 샀을까? K뱅크를.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정부 관련된 지원 관련된 내용 있죠? 그거랑 금리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실적 관련된 내용. 그게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부동산이 지금 대출이 조금 6억 이하로 막히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은행권의 실적을 챙길 수 있는 대출이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긴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잡을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대출 규제를 더 이상 축소하는 걸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K뱅크랑 그리고 정부 쪽이랑 뭐 금융권에서 뭔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는 있어요. 그게 이제 K뱅크한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호재가 될 거라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가 하단이니까. 공모가 하단에서 놀던 애가 그것도 시가총액이 3조짜리가 그것도 우리나라 1호 인터넷 은행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010-7666-8354 보내셔가지고 일단은 매수 잡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느릴 거다라고 예상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이 기간 동안에 K뱅크 올라가달라고 물 떠놓고 기도해봤자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건 뭐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챙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종목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조가가 오른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전부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유튜버를 지금 딱 들어오시게 된 거니까 이 기회 삼아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K뱅크가 속상하게 할 때 다른 종목들로 위로를 받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얘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